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빕니다. 김현욱. 가족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살기 시작한 학교 생활이 신압으로 익숙해질 때쯤 어쩌면 학교가 집보다 더 따뜻한 공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따지고 보면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절대적으로 많은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했다.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학교를 어머니, 아버지 계시는 따뜻한 집과 비교할 수 있을까 하고 스스로 반문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학년이 올라 찾은 우리 집을 그리 따뜻하다고 느끼지 못했다. 귀가하는 날이 되면 왕복 4시간에서 5시간에 달하는 꽤 먼 거리를 항상 아들 데리러 오시는, 그것도 정확히 한 달에 한 번도 아닌 때로는 3주에 한 번, 심할 때는 2주에 한 번 일을 손에서 완전히 내려놓으시고 혹여나 아들이 조금이라도 기다릴세라 한 걸음에 달려오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그때는 느끼지 못했다. 집에 도착해서도 습관적으로 주방을 이리저리 뒤지고 다닌 그 결과물로서 찾은 실망스러운 과자 한 봉지에 오랜만에 온 아들내미 좋은 음식 많이 먹여 학교로 다시 돌려보내고 싶어 냉장고 깊은 곳에 꽁꽁 숨겨둔 어머니의 사랑도 그때는 알지 못했다. 평소 학교에 있을 때 연락을 꽤 자주 하는 편이기는 하나 전화상으로 혹은 문자상으로 아들이 어떻게 성장해 나가고 있는지 아시기는 역부족일 것이다. 그런 마음에 집에 오느라 조금은 지친 아들에게도 학교 생활에 대해 묻는 반복되는 질문들을, 그리고 공부와 진로에 대해 걱정하는 어쩌면 민감한 질문들을 하시고는 하는데 그게 나로서는 퍽 불쾌할 때가 있었다. 불쾌하다고 느끼는 것부터가 사실 많이 잘못되었음을 서서히 느끼며 반성하기 시작할 때쯤 집에서 공부는 안 하니? 무심코 들어온 한마디 우려가 내게는 큰 상처가 되었고 그 길로 무작정 집을 나왔다. 가출이라고 하기에는 턱도 없는 그저 반항적인 외출일 뿐이었다. 스스로 가출할 만한 그런 능력조차 없다는 것 또한 이미 인지하고 있었다. 지갑에는 겨우 몇 장의 지폐와 엄마와 함께 고등학교 입학 기념으로 발급받으러 갔던 파란 체크카드가 전부였다. 그 파란 카드에 얼마가 들어있는지는 도통 가늠하기 어려웠다. 그렇게 무작정 걷다가 다다른 버스터미널에서 내 안에 이상을 좇고자 덜컥 버스표를 샀다. 해운대행 4시 반 버스였다. 버스가 들어오는 걸 확인하고 버스에 올라 출발하기를 기다렸다. 목적지까지의 길에서 보이는 주변 풍경들이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바다 위 다리를 건널 때는 이런 시구가 떠올랐다. 푸른 산이 흰 구름을 지니고 살듯 내 머리 위에는 항상 푸른 하늘이 있다. 푸른 바다였다. 푸른 산이 아니라. 하지만 내 머리 위에 푸른 하늘이 있다는 건 여전히 변함없는 사실이었다. 노을이 지면서 붉게 물든 구름과 하늘이 참 예뻐 보였다. 할 일도 없었고 만날 사람도 없었고 갈 곳도 마땅치 않았다. 그렇게 도착한 모래사장에 철썩이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모래사장을 거니는 많은 사람을 보았다. 많은 연인과 가족을 봤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면서 내 안의 외로움과 고독함이 가장 심화된 시기였지만 결코 내색하지는 않았다. 내색해도 알아줄 사람이 내 곁에 없었을 뿐만이 아니라 버릇없이 무작정 집을 뛰쳐나온 아직은 덜 성숙한 내 안의 한낱 자존심 때문이었다. 외로움에 적응할 때쯤 장장 10시간의 공복으로부터 배고픔이 몰려왔다. 점심이라도 먹고 올 걸 하는 생각에 후회에 잠기기도 했지만 그 이전부터 지속되어 왔던 엄마와의 냉전에 그깟 배고픔에 굴복할 수는 없다고 몇 번이고 되뇌었던 철없는 나였다. 외로움도 배고픔도 쓸데없이 강한 정신력으로 버티고 또 버텨 어느덧 밤하늘을 외로운 빛으로 밝게 비추던 둥근 달은 남쪽 하늘에 높게 걸려있고
해변 시계의 시계바늘은 조용히 11시를 향해 가고 있었다. 집에서는 집 나간 아들에 대한 부모님의 걱정으로 전화가 몇 통씩이나 걸려오고 있었지만 나는 그 상황에서 왠지 모를 쾌감도 느끼고 있었다. 잘한 것 하나도 없는 나였지만 나를 애타게 찾는 부모님의 전화에 나 자신의 과오를 합리화하고 있었고 심지어 스스로 뿌듯함도 느끼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도 오늘 안에 집에 들어갈 생각은 추호도 없었다. 고작 몇 시간 나와 있으려고 그렇게 당당하게 문을 박차고 나온 내가 아니라는 자존심이 나 자신을 속에서부터 갉아먹고 있었다. 그러다 문득 한참 전에 바다를 보면서 찍었던 몇 장의 사진이 내 눈에 들어왔다. 분명 어린 시절에는 아빠와 같이 동네 마실 나가는 일이 가장 행복했고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가곤 했던 드라이브가 아직도 내 마음 한쪽, 내 머릿속에 따뜻한 추억으로, 기억으로 남아있다. 사진 속에서 바다와 달을 찍는다고 보지 못했던 서로를 따뜻하게 안아주는 연인의 모습과 서로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는 가족의 모습이 내 눈에 들어왔다.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다. 집에 오면 공부로 인해 힘들었던 학교 생활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해방감으로 편히 쉬고 싶은 나에게 이런저런 사소한 것들을 여쭤보시는 엄마 아버지의 순수한 호기심도 묵살했던 내 행동이 갑작스레 부끄러워지는 순간이었다. 그마저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공부 하나 한다는 핑계로 아직은 넓게만 보이는 성공의 문을 떠올리면서 내 이상만을 좇으며 찾아온 바다에서 진정한 이상과 행복이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다. 우리가 이상을 좇는 행위도 결국은 행복이 그 목적이고 결말이 아니겠는가. 그 어느 때보다도 아름다웠던 노을 지는 하늘이었고 밝게 빛나는 둥근 달이었으며 푸른 바다였지만 진정한 이상은, 진정한 행복은 나에게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있다는 것을 느꼈다. 가족과 함께 휴일을 즐기며 웃고 떠들 수 있다는 것이 우리 세상 모두가 힘겹게 살아가는 이유이지 않을까. 스스로에 대한 질책은 공감으로 이어졌다. 그간 느끼지 못했던 부모님의 사랑이, 느꼈더라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가정의 평화가 절실히 그리워지는 순간이었다. 그렇게 걸려온 아버지의 전화를 결국 받았다. 오후 11시 20분이었다. 밤 공기도 차가워질 때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던 아버지의 목소리에서는 일말의 꾸짖음의 감정도 찾아볼 수 없었고 그저 그렇듯 평소의 온화한, 평온한 목소리였다. 아버지의 목소리 너머로는 엄마와 동생의 소리도 들렸다. 오늘 안으로는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는 차분한 한마디로 전화가 끊겼다. 문득 느꼈다. 진정한 공감을 하고 계시는구나, 아버지는. 그리고 어머니는. 타인의 마음을 그리고 감정을 이해한다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내려놓고 무엇보다 자존심을 버릴 때 가능한 상태라는 것을 느꼈다. 곧 성인이 될 나지만 아직은 엄마 아빠의 어린 새끼일 뿐이라는 것 또한 새삼 느낄 수 있었다. 스스로 나름 성숙한 인간이라고 자부하며 살아온 나였지만 잠깐의 화가 날카로운 자존심이 되고 그 날카로운 자존심이 내 가슴을 수차례 찌르고 있었다. 그래서 더 외롭고 힘들었는지도 모른다. 남을 이해한다는 것은 내 안의 감정을 잠시 누그러뜨리고 상대를 위해 나 자신을 희생해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운 것일 테지만 나는 부모님을 보며 그 일의 필요성을 느꼈다. 그리고 내 행동을 돌아보게 됐다. 착한 아들, 멋진 아들이라고 나를 부르시는 부모님의 호칭에는 일 이후에도 여전히 변화가 없었지만 나는 분명히 느꼈다. 부모님께서 나를 그렇게 부르시는 까닭은 내가 이미 착하고 멋진 아들이라서가 아니라 결국 그런 아들로 자라날 것이라는 부모님의 이유 있는 굳건한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